주변 사람들에게는 말하기가 너무 창피하고 민망스러워서 익명의 힘을 빌려 많은 분들에게 제 얘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농담 삼아 듣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부디 힘이 되는 좋은 말씀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 와이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연애 시절부터 느꼈지만 정말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자를 많이 밝히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콩깍지도 씌었을 뿐더러 결혼하고 애 낳으면 생각도 성격도 많이 달라질 거라 생각했었죠. 아무튼 와이프는 연애 시절부터 남자가 지나가면 눈이 돌아간다든지 휴대폰 안에는 연예인들의 건강미 넘치는 그런 사진들도 가득하더군요. 심지어 차마 남자들조차 보지 않을 법한 그런 영상들도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죠. 하지만 뭐 다 큰 어른이고 충분히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연애 시절부터 발인기가 타고났었던 것 같습니다. 전 남자친구랑 연락하다가 걸린 것도 몇 번 됐었고 친구들끼리 술 마시고 헌팅해서 알게 된 남자랑 연락을 주고받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까지 가진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서 참고 만났던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도 술 마시고 연락 두절이 된 게 몇 번 있는데 전 항상 사고를 치지 않은 것 같아서 넘겼는데 그 진실도 이제는 알 수가 없을 것 같네요. 사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 와이프는 모든 남자들이 뒤돌아 볼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지도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 연애 때만큼 그렇게 확 땡기지 않더군요. 그래도 와이프가 너무 밝히는 스타일이다 보니 일주일에 3번 이상 의무적으로 와이프와 좋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는 아내의 욕구가 강하다는 거 말고 정말 서로 아무 문제 없는 그냥 평범한 대한민국의 30대 초반의 앞날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부부였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평범하게 잘 지내다 제가 장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 반년 정도를 지방으로 가게 됐던 거죠. 가기 전부터 와이프는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도 회사를 그만두고 따라갈까라고 물어보며 6개월 동안 혼자서 지내면 외로워서 미쳐버릴지도 모른다더군요. 참으로 답답한 소리를 하는 아내가 황당했죠. 일을 그만두면 직장이 바로 구해지지도 않을 뿐더러 저희가 신혼부부도 아니고 6개월을 못 기다려서 일까지 그만두고 따라오다니 저는 많이 당황스러웠죠. 그래서 굳이 혼자 있어서 외로운 거면 친정에라도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와이프는 계속해서 직장까지 그만두고 따라가겠다고 아주 성화를 부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6개월 동안 자주 보면 되겠지 무슨 문제라도 생기겠어라는 마음으로 저는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었습니다. 아니 어찌 보면 제 와이프의 실상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면 다행이겠네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참으로 지극정성이었습니다. 제가 출장을 간 곳이 차로 왕복 6시간이 넘게 걸리는 곳인데 한 달 동안은 거의 매주 제 숙소로 찾아오더군요. 남자 혼자 살면 밥 굽는다고 밥이며 반찬이며 아주 바리바리 두 손 가득 싸들어서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와이프를 너무 잘 얻었구나 싶었습니다. 신혼도 아니고 결혼한 지도 벌써 3년이 훌쩍 넘었는데 남편이 출장 갔다고 이렇게 챙겨주는 여자가 이 세상에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저희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죠. 그런데 대략 한 달쯤 지났을 무렵입니다. 그렇게 지극정성이던 와이프가 전화도 잘 받지 않고 콧배기도 엄지 쳐더군요. 사실 섭섭하기도 했지만 와이프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본인도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니까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죠. 반년 일하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고 저는 지방 출장을 모두 마치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와이프는 집에 온 저를 보자마자 고생했다며 보고 싶은 거 참느라 죽는 줄 알았다면서 달려오더군요. 그러면서 얼른 빨리 씻고 오라며 콧소리를 내면서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런 모습에 역시 우리 와이프 달라진 게 없나 싶었고 그날 저희는 반갑게 좋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략 일주일 정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소변을 보는데 좀 따끔따끔하더니 생전 겪어보지 못한 가려움이 몰려오더군요. 저는 처음에 뭘 잘못 먹어서 이런가 보다 생각을 했고, 밖에서 다른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 병이 생긴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병원에 찾아가기도 민망했었고, 그렇게 며칠 동안을 미루고 또 미루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점점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이상한 분비물도 묻기 시작했고, 소변을 볼 때 통증은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도저히 참기가 힘들어서 창피함을 무릅쓰고 병원으로 찾아갔죠. 병원에 갔더니 검사를 해보자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분비물이 묻고 소변 볼 때 통증이 있고 가렵냐고 묻더라고요. 이게 딱 봤을 때는 인질이라는 병과 증상이 되게 비슷하다고 했고, 최근에 관계를 가진 적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는 와이프 말고는 따로 없다고 대답을 했죠. 의사는 저에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의사 놈이 환자 가지고 장사하는구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빨리 치료를 받고 싶을 뿐 다른 생각은 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검사를 받았고 결과를 보고 난 뒤 정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임실에 헤르페스에 곤지름까지 생겼더라고요. 곤지름은 아직 잠복기라서 딱히 증상이 나타나지는 않았는데 검사를 해보니 균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거기서도 순진하게 의사에게 물었죠. 제가 최근에 사우나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사우나에서 우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와이프 말고 관계를 가진 적이 없는데 라며 이것저것 물어보았죠. 의사는 단호하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뭐 헤르페스 정도 한 가지라면 사우나나 대중시설에서 옮았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몇 가지씩 다량으로 증상이 발현되는 건 관계를 가진 것 말고는 다른 원인으로 생겼다고 보기엔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때부터 뒤통수를 맞은 듯이 갑자기 온갖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와이프에게 옮았다는 거냐고 물어봤죠. 의사는 아내분과 잘 이야기를 해보라고 했고 아내분도 같이 치료를 받으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병원을 나서는데 갑자기 뒷골이 땡기면서 피가 쏠리는 느낌이 들었죠. 일단 저는 증거라도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아내의 차로 가서 블랙박스를 켜봤습니다. 정말 하나하나 영상을 다 켜보면서 확인을 해보는데 기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속에서 들리는 남자의 목소리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누가 듣더라도 그 남자들마다 평범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을 나누는 소리가 들리는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믿었고 서로를 의지했던 와이프가 제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남자들과 이렇게 해프게 하고 다녔다는 게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영상 날짜를 보니 아내가 제게 연락이 뜸해졌던 시기와도 맞물리더군요. 제가 출장을 간 지 한 달 뒤 정도에 어떤 남자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 내용만 보면 술을 마셨는지 대리기사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역겨운 말을 하더군요. 남편이 출장을 가서 없으니까 잠시 쉬다가도 괜찮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사람의 시선도 신경 쓰는 다소곳한 모습이 있던 사람이었고 관계를 가질 때조차도 많이 밝히기는 해도 선을 넘지 않았는데 너무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그 길로 블랙박스 메모리칩을 빼들고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곧장 와이프를 불렀죠. 너 지금 내가 어디 갔다 온 줄 아냐고 했고 비뇨기과 갔다 왔는데 너 도대체 나 없을 때 먼지거리를 하고 다녔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화를 내니까 와이프는 덜덜 떨며 무슨 소리냐고 자신이 무슨 짓을 했다고 이러냐고 변명을 하더군요.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갑자기 내 몸에 인질에 헤르페스에 거기다 곤지름까지 생기냐고 했고 나는 너 말고 다른 여자와 보낸 적이 없는데 그럼 이 병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거냐고 했습니다. 내가 1년을 자리를 비운 것도 아니고 고작 6개월 비웠을 뿐인데 그 살을 못 참고 딴 놈이랑 붙어먹었냐고 말했고 거짓말할 생각은 하지 말라며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내려놨습니다. 지금부터 거짓말할 생각하지 말고 솔직히 말하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고 증거자료까지 내밀면서 몰아붙이다 보니까 그제서야 와이프는 사실대로 실토하더군요. 아주 여기저기 다 정차하는 버스가 따로 없더군요. 처음에 너무 외로워서 그랬답니다. 회식을 하게 되었고 술에 취해서 결국 실수가 시작되었답니다. 평소부터 자신에게 잘 대해주던 직장 후배인데 같은 방향으로 가는 김에 차에 같이 타게 되었답니다. 근데 술에 너무 취해서 자신도 모르게 많이 외로웠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술을 한 잔만 더 하고 싶은 생각에 집으로 불러들였고 술을 더 마시다 실수를 해버렸다고 하더군요.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던 제 보금자리에서 다른 남자놈이랑 놀아나다니 정말 너무 화가 났고 역겨웠습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그날 이후로 고삐 풀린 만화제처럼 지냈더군요. 어차피 실수를 시작했고 죄책감에 오히려 더 막 나가게 됐답니다. 근데 참 이해가 안 가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실수를 했다면 더 자숙해야 하는데 오히려 더 이따위 짓을 했다는 걸 보면 언젠가는 이딴 짓을 하고 살았을 사람이란 걸 느꼈습니다. 같이 사고를 쳤던 남자들도 다양해서 참 대단하더군요. 직장 후배를 시작으로 유부녀라는 사람이 낯선 남자와도 시간을 보냈고 애인처럼 주기적으로 만난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저는 당장 그놈들 연락처 다 적으라고 어떤 놈들인지 다 알아야겠다고 몇 번 했는지 또 어떤 놈인지 적으라고 했습니다. 와이프는 처음에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못 적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울컥하더군요. 그딴 짓을 해놓고서 어떻게 다 기억 못하냐면서 따졌습니다. 그럼 정 못 적겠으면 너네 친정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지금 당장 너희 부모님 앞에서 추궁하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바지 못해서 적기 시작하더군요. 참 기가 막혔습니다.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시간을 보낸 남자가 무려 5명입니다. 한 번만 만나서 놀았던 놈은 3명이었고 직장 후배와는 3번의 만남을 더 가졌답니다. 가장 많이 만난 놈이라는 쓸 수도 없을 것 같더군요. 근데 더 충격적인 건 가장 많이 만났다는 그놈은 저도 알던 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와이프와 자주 가던 식당의 사장놈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50대 초반쯤인데 와이프와는 거의 20살 이상이 차이가 났던 거죠. 정말 자존감이 무너져 내렸고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사장놈과 가깝게 지낸 지도 오래되었고 그 집구석 부부와 저희 부부가 함께 술자리도 수차례 가졌기 때문에 배신감은 더 컸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사장놈이랑은 언제부터 이딴 짓거리를 했냐고 물었습니다. 관계를 시작하게 된 건 3개월 정도 됐다고 하더군요. 어느 날 와이프는 친구들이랑 그 식당에서 모임을 가지게 됐다고 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술자리는 길어졌고 천연덕스럽게 그 사장은 그 자리에 끼었답니다. 그래서 2차까지 가게 되었고 와이프는 술에 취하게 되었답니다. 평소 친분이 있던 식당 사장놈이 데려다 준다고 해서 같이 차를 탔는데 거기까지만 기억이 나고 일어나 보니 같이 잠을 자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날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만남을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 인간이 없었더라면 더 많고 다양한 남자를 만났겠구나 싶었고 믿고 지낸 지도 오래된 사장놈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장놈은 저와는 나이차가 많이 났지만 많이 믿고 의지했던 사이였습니다. 와이프와 만나기 전부터도 친분을 가져왔었고 오죽하면 힘든 시기에는 제가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도움을 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은인에게 이따위 짓을 하는 게 인간이 맞나요? 제 와이프도 인간 같지 않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룻밤을 비롯해 5명의 남자들과 만남을 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서 남편의 지인과 바람까지 피다니 그것도 20살이 넘게 나이도 많고 자식까지 가진 유부남과 말이죠. 충격에 충격이 이어지다 보니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화를 내야 할지 감조차 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는 당장 휴대폰 잠금을 풀라고 했고 카톡을 열어서 메시지 내용을 봤습니다.
그동안의 메시지 내용은 지웠는지 오늘 날짜로 잊지 않은 메시지가 하나 와있더군요. 이제 민철이가 출장 갔다 왔으니까 못 보는 거냐는 둥. 앞으로 조심하면 되니까 우리 변하지 말자는 둥. 역겨운 대화가 와있더군요. 정말 너무 참담해서 말도 안 나오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더라고요. 그냥 분노에 휩싸였을 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장 아내를 이끌고 그 사장놈이 하고 있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식당 안에는 손님들이 있었고 그 사장놈의 아내도 함께 있더군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제 눈에 이미 보이는 건 없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욕을 지르면서 불렀고 바로 멱살을 잡았습니다. 그 사장놈의 아내는 깜짝 놀라서 달려나와서 저를 뜯어말렸고 저는 온 동네에 소문이 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인간 같지도 않은 인간이 무슨 짓 했는지 아냐고요. 제가 출장 간 사이에 제 와이프랑 바람 피우고 붙어먹은 지 3개월이 됐다고 말해줬습니다. 와이프는 옆에 서서 울고 있었고 그 사장놈의 아내도 충격을 먹었는지 저보다 더 화를 내면서 남편을 밀치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 사이에 손님들은 전부 다 밖으로 나가버렸고 진짜 짐승들처럼 뒤엉켜서 순식간에 개판이 되었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직장 후배놈도 응징하기 위해서 와이프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조금은 마음이 차분해져서 깽판을 치지는 않았고 다이렉트로 회사 대표와 만났습니다. 내 와이프가 여기 직장 동료랑 바람을 폈다. 딴 거 다 필요 없고 그 사람 자르라고 했습니다. 안 그러면 더 이상 어떤 꼴 날지 모른다고 하니까 바로 알겠다면서 죄송하다고 하더군요. 당연히 와이프도 이 회사에서 그냥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딴 인간들 여기 더 봤자 여기에 도움될 거 없을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했죠. 와이프와는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당분간 얼굴도 마주치지 말자고 했고 집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저 또한 맨정신으로 버틸 수가 없어서 회사에는 발기해서 휴가를 냈고 며칠 동안 집에 박혀서 술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옛날 생각도 나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웃다 울다 사람이 미쳐가는 게 한순간이더군요. 그렇게 3일 정도 지났을 무렵 그 사장놈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에게 사과를 해도 모자를 파네 오히려 뻔뻔하게 욕을 하더라고요. 조용히 일 처리를 하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했냐면서요. 본인도 이혼 소송 진행 중이고 가게도 문을 닫게 됐다면서 징징거리는데 본인이 일을 저질러 놓고 저더러 어쩌라는 건지 역겹고 짜증이 나서 저도 같이 싸웠습니다. 저는 너 같은 인간 말종이랑 말 섞기 싫으니까 헛소리 그만하라고 말했고 그동안 내가 너한테 빌려줬던 돈을 이번 주 내로 당장 다 갚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면서 대째라고 말하더군요. 나이 50이 넘어서도 이따위 짓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인간이랑 연락을 해오며 살았을까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났습니다. 그때부터 이 인간 같지도 않은 놈이 저를 약올리기 위해서 비아냥거리기 시작하더군요. 제 와이프가 이렇게 해줬다 저렇게 해줬다부터 시작해서 또 다시 저는 충격적인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참 파고 또 파도 끝이 없었네요. 너도 내 덕분에 이혼하게 된 걸 다행으로 알라면서 말하는데 지 친구놈과 셋이서도 어울렸다고 말하더군요. 진짜 이런 인간이었나 싶고 사람의 이중성의 환멸을 느꼈습니다. 와이프와 저는 연애 시절부터 결혼까지 거의 6년이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제가 알던 와이프가 맞나 싶을 정도로 또 다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싶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고 이 말이 사실이냐고 물었죠. 그러자 한참을 말없이 가만히 있더군요. 그래서 저는 왜 말을 못하냐고 하니까 한숨을 쉬더니 적당히 하라면서 적반하장으로 짜증을 내더군요. 그러면서 내가 뭘 했건 이제 너랑 나랑 상관없는데 왜 자꾸 묻냐고 했습니다. 솔직히 당연히 이혼은 계속 진행했겠지만 조금이라도 고민을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만큼 많이 사랑했었기에 일말의 가능성을 생각했는데 전부 다 제 착각이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야겠네요. 마지막까지 제대로 된 실체를 보여줘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구나 싶었으니깐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일어난 지도 고작 일주일이 지났네요. 저는 지금 와이프와 이혼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와이프와 직장 후배 놈은 그 회사에서 잘리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된 문제는 그렇게 믿고 지냈던 사장놈입니다. 제게 빌려가서 갚지 않은 돈만 온금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런 일은 태어나서 처음 겪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럽네요. 일단 법적으로 어떻게 해서든 이 인간에게도 최대한의 고통을 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인간도 피눈물 흘리면서 후회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리라곤 절대로 생각 못했는데 제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아마도 다들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생각보다 이런 불륜 사건들은 한 해에도 수도 없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저처럼 너무 사람들을 믿어서 상처받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에게 요즘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우리 엄마가 내 친구와 잠을 잤고 나는 친구의 엄마와 남녀 관계를 했습니다. 달력에 표시를 하며 휴가를 나갈 날만 기다렸고 드디어 기다리던 첫 휴가를 받아 집으로 달려가 엄마를 부둥켜 안았어요. 집에는 고소한 냄새와 달콤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엄마는 나를 기다리며 여러 가지 요리를 해놓으셨어요. 어서 밥 먹자고 하는데 나는 요즘 군대도 밥 잘 나온다고 괜히 고생하셨다고 하며 엄마를 안아드렸습니다. 우리 집은 다세대 주택인데 우리가 주인 집이고 2층을 쓰고 있어요. 1층에는 전세집 2집이 있고 3층에는 월세로 사는 2가정이 있습니다. 반지하에는 내 친구 희태가 살고 있습니다. 엄마는 나를 보고 이게 얼마만이냐? 며 부둥켜 안았을 때 살이 좀 쪘더군요. 아무래도 내가 없다 보니 밥 챙겨줄 자식이 하나 줄어서 좀 편해졌나 싶었어요. 나는 고된 훈련에 살이 쪽 빠졌는데 말입니다. 우리 집 반지하에 사는 희태의 집에 좀 갔다 온다고 하니까 엄마가 지금 희태 없어라고 했어요. 나는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더니 희태는 엄마랑 외할머니 병문안 갔어. 시골 간 김에 한 일주일 있다가 온대. 희태와 나랑은 동갑입니다. 희태는 대학교 2학년인데 군대는 좀 나중에 간다고 했습니다. 여름 방학 기간인 지금 시간도 많겠다. 외가에서 지내고 온다고 하니 휴가 기간 동안 친구도 못 보고 친구 어머니도 못 볼 생각을 하니 기운이 쭉 빠졌습니다. 사실 나는 친구 엄마와 남녀 관계를 하는 그런 사이입니다. 한 집에 살면서 엄마들끼리도 사이 좋은 자매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친구 엄마는 오래전에 남편과 이혼을 하고 아들 하나만 키우며 살았어요. 그 아들이 제 친구입니다.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아주 우연치 않게 친구 엄마와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었어요. 나는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심한 복통에 시달려서 하루 일찍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집 대문이 잠겨 있어서 담을 넘을지 친구의 집으로 연결되는 작은 문으로 들어갈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친구의 집은 늘 열려있는 편이었고 나는 친구를 부르려고 친구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친구의 집 불은 꺼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갔는데 우리 집도 불이 다 꺼져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사람 소리가 나는 듯하여 안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못 볼 것을 보고야 말았어요. 안방에서 엄마는 희태와 사랑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능숙하게 말입니다. 너무나 기막힌 것은 두 사람은 그 일에 집중하느라 내가 문을 열었다는 사실조차도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들의 행위를 보고 내 물건도 불끈 반응을 했어요.
나는 너무 놀라고 화가 난 나머지 문을 살짝 닫고 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 친구는 안방에서 나와 후다닥 자기 집으로 내려가더군요. 희태는 나와 친한 친구인데 우리 엄마와 그런 관계를 맺고 있다니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는 여자였어요. 그런 엄마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에 1차로 충격을 받았고, 엄마의 상대가 내 친구라는 사실에 2차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나는 가방을 메고 현관을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지금 막 들어온 척하면서 엄마 나왔어 하며 크게 소리쳤어요. 엄마가 온 매무새를 가다듬을 최소한의 시간을 벌어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많이 당황한 모습으로 현철아 내일 온다더니 무슨 일이야? 나는 엄마에게 설명했습니다. MT 가서 술 마시고 고기 먹고 했더니 속이 너무 안 좋아서 하루 먼저 왔어요. 응, 그렇게 됐어. 엄마는 고생했네 밥 차려줄게 조금만 기다려라고 하며 주방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헝클어진 머리가 왜 그리도 거슬리는지 아마도 내 목소리를 듣고 놀래서 나오느라 머리도 못 만지고 나온 모양입니다. 내가 MT 갔다고 내 친구를 집 안으로 불러와서 일을 치른 엄마에게 정말 화가 났습니다. 잠시 후 엄마가 밥을 차려주더군요. 엄마 조금만 먹을게. 그런데 희태의 집은 불이 다 꺼져 있던데 다들 어디 갔어? 하고 물으니 희태의 외할머니가 폐렴에 걸려서 갑자기 시골로 내려갔어. 희태는 안 따라간 모양이더라 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바르르 떨리는 것이 느껴졌어요. 나는 엄마가 차려준 밥을 천천히 먹으면서 생각에 잠겼어요. 나랑 비밀이 없다고 생각한 친구가 어떻게 우리 엄마랑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됐지? 그리고 나도 친구 엄마랑 연애하면 되지 하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엄마는 오후에 근처 반찬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친구 엄마는 마감 시간까지 일하기 때문에 밤 늦게나 들어옵니다. 내가 친구 엄마와 시간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머리를 굴려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가을이 되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엄마는 충청도에 있는 외가에 며칠 가셨고 친구는 마침 시험 기간이라 아침부터 학교에 가서 공부한다고 했어요. 나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어요. 나는 머릿속에 다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창문을 통해 친구가 학교에 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서둘러서 아빠가 보낸 초콜릿 상자 하나를 들고 친구의 집에 가서 노크를 했더니 친구 엄마가 늘어진 티셔츠를 입고 나왔습니다. 이모 안녕하세요? 그래 무슨 일이니? 아빠가 이번에 택배를 좀 보내셨는데 이모 드리려고 챙겨왔어요. 어머 이런 초콜릿 비싼 건데 이모 주려고. 너무 고맙다라고 하며 웃었습니다. 친구 엄마는 우리 엄마보다 좀 통통하지만 예쁘고 보기가 좋았습니다. 친구 엄마는 커피 마시고 가라며 내 손목을 잡더군요. 이모 고맙습니다. 친구 엄마는 커피를 끓이고 사과를 깎아 상을 차려왔습니다. 이모 이따 아르바이트 가시죠? 하고 물으니 오늘 몸살 기운이 있어서 2시간 늦게 나가려고 전화해놨어라고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게 무슨 복인가 싶었어요. 나는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지만 스포츠 마사지를 좀 할 줄 안다고 하면서 마사지 해드릴 테니 친구 엄마에게 엎드려 보시라고 했더니 이모는 쑥스러워 하더군요. 그리고 저와 이모는 안방으로 갔습니다. 이모는 수줍게 침대에 엎드렸어요. 얇은 이불을 이모에게 덮어주고 이모의 뭉친 근육을 풀어줬습니다. 이모는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면서 아프지만 시원하다며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가볍게 눌러주었어요.
이모는 또 앓는 소리를 내며 너무 시원하다 하시면서 어쩜 그렇게 손맛이 좋냐고 칭찬했습니다. 이모에게 이제 바로 누워서 만세를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겨드랑이를 툭툭 치면서 이모 이렇게 하면 노폐물이 빠져나와요 라고 했습니다. 이모는 내 뜻을 알아먹었는지 그 순간 친구 엄마가 나를 덥석 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격적으로 뜨거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나는 처음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나는 모든 일을 끝냈어요. 사실 좀 창피했습니다. 이모는 내 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아, 조금 쉬었다가 또 해보자라고 하시며 이번에는 이모가 나를 리드해 주었어요. 정말 친구 엄마는 대단했습니다. 나는 용기를 내고 말했습니다. 이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언젠가 고백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말할 타이밍을 찾지 못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모는 환하게 웃으며 그랬어. 제법이다 용기 내서 말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할 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모 아들 희태는 이미 우리 엄마랑 그런 사이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니 이 자식이 정말 그랬다고 하며 머리에 손바닥을 짚고 곤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대신 너의 엄마와 우리 희태 사이에 일은 입 다물어 달라고 하기에 이모 저도 대신 부탁이 있어요. 아줌마랑 나랑 한 거 비밀로 할 테니 제가 하고 싶을 때마다 저를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 친구 엄마와 저는 매일 뜨거운 관계를 맺었습니다. 가끔은 아줌마가 사장님 없다고 가게로 오라고 연락을 하면 가게 문을 닫고 하기도 했고 모텔에 가서 지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친구 엄마와 궁합이 잘 맞았습니다. 관계할 때 시간도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는 5분 만에 끝이 났는데 지금은 1시간 정도는 합니다. 그렇게 친구 엄마와 저는 매일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게 우리 둘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늘 사연은 제가 성인이 되고 연애를 할 때 여자친구 집으로 인사를 가던 날의 이야기예요. 군대를 가기 전 만나던 여자친구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친구와 바람을 피워 헤어지게 돼요.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도 여자를 만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약이란 말이 맞는지 시간이 지나다 보니 그때 만나던 그 여자친구는 잊히고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연애세포가 막 살아날 때쯤 만난 여자친구와의 이야기입니다.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하는 자만추 연애 스타일을 원하는 저는 여자친구 역시 자연스럽게 만난 여자친구였어요.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친구의 친구로 합석을 하게 되었고 제가 하는 이야기에 잘 웃고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는 모습이 제 눈엔 굉장히 예뻐 보였어요. 술을 마시며 자연스럽게 연락처를 바로 물어보고 연락처를 알아냈고 그 자리에서 친해지고 연락을 하며 지내다 연인으로 발전한 것이었어요. 연애를 하면서 대화하며 알게 된 것이었는데 그때 그 친구도 제가 마음에 들었었다고 하더라고요. 첫 만남에서 마음이 통했던 거였어요. 여자친구는 외동딸로 부모님의 사랑을 가득 받고 자란 아이였어요. 20대 초반에 연애했던 그때 여자친구의 부모님은 여자친구가 연애하고 있는 저를 궁금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여자친구 부모님은 그냥 남자친구인데도 궁금해하셨던 것 같아요. 여자친구는 저한테 부모님이 맛있는 거 해주신다며 함께 가자고 돌려 말을 하며 저를 데리고 갔고 그렇게 어색한 만남이 시작되었어요. 그래도 처음 가는 여자친구 집이니 조그만 선물을 하나 준비해서 갔는데요. 처음 가본 여자친구의 집은 저희 집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 적응이 되지 않았어요. 저희 집은 개인 플레이를 하는 집인데 여자친구 집은 오순도순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화목한 가정의 표본인 듯 싶었어요. 처음 느껴보는 분위기에 왠지 모르게 부러움이 느껴지기도 했어요. 여자친구의 집에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단한 술을 한 잔씩 하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여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저에게 궁금하신 게 굉장히 많으셨어요. 질문이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문제는 술이 조금씩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여자친구의 어머님의 스킨십이었습니다. 술이 조금씩 들어가다 보니 어머님의 스킨십이 점점 심해졌고 여자친구의 아버지나 여자친구가 잠시 자리를 비울 때면 더 과감한 스킨십을 하셨어요. 계속된 터치에 저는 부담을 느껴 여자친구 어머님 옆에서 최대한 떨어져 앉으려 했는데요. 어느새 보면 잠시 주방에 다녀오시고 다시 제 옆으로 앉으시곤 하셨어요. 여자친구를 살짝 불러서 이야기를 할까 아님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고 집으로 갈까 많은 고민을 하였어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더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죠. 여자친구 아버지는 원래 술을 잘 못 드셔서 술에 취하셔서 먼저 방으로 가셨고 여자친구와 저, 여자친구의 엄마까지 3명이 이야기를 하며 계속 자리를 이어갔어요. 아버님이 들어가셨으니 자리를 정리하자고 했으나 어머님께서는 오랜만에 딸이랑 이런 자리를 가지니 너무 좋으시다며 여자친구를 핑계로 삼으시며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시려 하셨어요. 그렇게 술자리는 계속되었고 본인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친해진 것 같아 기분이 좋았던 여자친구는 주량을 넘기는 술을 마셔 취해버리고 말았어요. 여자친구가 취한 것도 걱정되었지만 무엇보다 걱정된 것은 여자친구 어머님께서 여자친구와 아버님께서 취해서 자고 있는 사이에 저에게 어떻게 할까봐 제일 걱정이었어요. 여자친구가 취해 여자친구 방으로 데려다주고 저는 거실로 나가질 못하겠어서 여자친구를 눕히고 침대 아래에 앉아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의 방문이 열리더니 어머니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잠들었는데 나오지 않고 뭐 하냐고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여자친구가 깨어나 주길 바라며 조금 큰 목소리로 여자친구도 취했으니 저도 이제 가보겠다고 하였어요. 여자친구 어머니께서는 여자친구가 잠들었으니 푹 자라 하고 일단 나와서 이야기하자며 나오라고 하시네요.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을 하며 거실로 나갔어요. 어머니께서는 일부러 피하는 거냐며 부담스럽냐며 아님 싫은 거냐며 물으셨어요. 그런 건 아니고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서 피한 것이라고 대답하였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는 안 될 건 없다고 하시며 제 손을 잡으시며 계속해서 스킨십을 하셨어요. 제가 부담스럽다며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답은 하지 않으시고 술잔을 들으셨어요. 그렇게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아버지는 주무시고 여자친구 어머니와 둘이 술을 계속해서 마셨어요. 여자친구가 집에 오기 전에 이야기해 주었던 것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어머니가 술을 굉장히 잘 드신다고 말했었는데 그 말이 정말 맞는 듯 어머니는 술을 드셔도 취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술이 조금씩 취해 가려고 하여 술이 취할 것 같아 집에 가보겠다고 하였어요. 여자친구 어머니는 제가 집에 간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제가 앉아있는 의자를 옆으로 끌어당기시더니 제 어깨에 기대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라고 전혀 느껴지지 않는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어깨에 기대는데 왜 제 심장은 쿵쾅쿵쾅 뛰었을까요? 어깨에 기대시더니 어머니께서는 제 머리를 쓰다듬기 시작하셨어요. 제가 피하려 하니 어머니는 저를 끌어당겨 저에게 안기시더니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계셨어요. 그렇게 몇 분이 흐른 뒤 제가 살짝 움직이니 어머니는 저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입을 맞추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뭐 하시는 거냐며 여자친구와 아버지가 알면 큰일 난다고 하였더니 술에 취해 아무도 못 일어난다고 하시면서 저에게 계속해서 입을 맞추시고 야릇한 눈빛을 보내셨어요.
그렇게 그 눈빛을 이기지 못하고 저는 여자친구 어머니와 건너면 안 되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몸은 왜 어머니한테 반응을 하고 있었던 것인지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아직도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머니랑 뜨거운 시간을 보내는데 잘못됨을 깨달아야 정상인데 그게 아닌 여자친구와의 뜨거운 밤보다 여자친구 어머니와의 뜨거운 밤이 더 좋은 것 같다는 정신나간 생각이 잠시 들 정도로 여자친구 어머니의 여성적인 매력은 엄청났고 너무 짜릿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한참이나 계속된 뜨겁고 뜨거운 시간이 흐르고 여자친구 어머니와 저는 맥주 한 캔을 마무리를 하였어요. 그때 그 여자친구와는 연애에서 마무리 지었지만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전 여자친구들을 생각하며 추억에 젖다 보면 여자친구들보다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가장 많이 생각나고 기억에 남는답니다. 제 경험 중 가장 특이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가 당시 다니던 회사에서 처음 봤습니다. 저는 정규직이었고 그녀는 행정업무 보조를 위해 도와주는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얼굴만 본 정도이고 사실 아줌마가 나이치고 많이 곱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관심만 있을 뿐이었지. 제가 그녀와 이렇게 가까워질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없었고 제가 뭘 어떻게 하려고 할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녀도 저도 서로를 처음 인식하게 된 것은 정말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제 주변 사람들 모두 하나둘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그러는데 저만 결혼 준비는커녕 애인도 없는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결혼이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변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이 저에게 여자를 한 명 소개시켜주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제 막 전문대 졸업해서 취직을 한 20대 초반의 여자였는데 솔직히 저는 20대 초반밖에 안 되는 사람이 무슨 결혼을 전제로 소개팅에 나오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확실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그 여자가 솔직히 제가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애초에 초반부터 결혼 상대를 붙잡을 생각인 것 같았습니다.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재다가 나이 먹고 나서 조건 맞춰 결혼하는 것보다 확실하게 자기가 가장 주가가 높은 20대 초반인 시절에 기반 괜찮고 쓸만한 놈 골라서 하루빨리 결혼을 하겠다는 생각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실속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속물 같았지만 아무튼 그렇게 똑부러지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여자의 눈에 제가 차거나 하진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녀의 당당한 매력에 빠지게 되어서 그 여자가 별로 저에게 관심을 주지 않는데도 그녀를 쫓아다니게 되었지요. 어떻게든 잘 보여보겠다고 비싼 밥도 사 먹이고 선물도 하고 하면서 억지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날도 적당한 선물에 비싼 식사를 마치고 집까지 바래다 주고 있는 길이었지요. 그 여자는 집까지 바래다 주지 않아도 된다 하며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지만 저도 오기가 생겨서 집까지 무조건 바래다 주겠다고 하고 억지로 따라 나선 거예요. 별다른 대화도 없고 부담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지만 그래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데 제가 진심을 다해 그 여자에게 마음을 표현하면 그녀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불편해하는 기색이 역력한 가운데 길 건너편에서 다가오는 그림자를 보더니 대뜸 엄마라고 큰 소리로 부르며 그쪽으로 뛰어가더라고요. 어머니가 같이 있으면 제가 떨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저도 사실 긴장이 되기는 했는데 괜히 어머니가 오셨다고 도망가면 이상한 놈 취급받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러면 어머님한테 얼굴 도장이라도 찍어놓자는 심정으로 쫓아가서 인사를 드렸는데 그 여자가 엄마라고 불러서 뛰어간 사람이 자세히 보니 회사에서 몇 번 보던 그 비정규직 아줌마인 그녀였습니다. 맨날 회사에서는 정장만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 앞이라고 편하게 입고 나온 모습을 보니 느낌이 새롭더군요. 나이가 50대를 바라보는 상황인데도 깊게 드러나는 회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데 뒷모습만 보면 그녀가 딸하고 같이 있으면 엄마와 딸이 아니라 자매라고 착각을 하겠다 싶을 정도로 관리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도 그럴게 매일 입는 고리타분한 회사 복장으로는 그 정도인지 눈치챌 수 없었고 머리도 바싹 뒤로 땡겨 묶고 다니니 액면가가 딱 그 나이대 아줌마로 보였는데 밖에서 보니 30대까지는 솔직히 무리가 있지만 40대 초반 정도로밖에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당시 제 나이가 37살이었으니 그녀가 40대 초반처럼 보인다면 사실 나이차가 얼마 나지 않고
저한테는 누나나 마찬가지처럼 보이던 외모였어요. 처음에 그녀는 제가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딸을 귀찮게 하는 남자이지만 당당하게 어머니한테 인사를 드리기 위해 자신감 있게 다가오는 모습을 보여줬으니 그녀 입장에서는 제가 이미지가 괜찮았나 봅니다. 그녀가 시간을 보더니 저녁도 늦었는데 집에서 밥이나 먹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소개받은 그 여자가 그녀를 향해 뭘 밥까지 주냐며 식사하고 오는 길이라고 이야기까지 했지만 그녀는 아마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서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먼저 물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제가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걸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집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차를 마시기 시작했지요. 분위기는 차갑고 얼어붙어 있었지만 제가 딸의 남편감으로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탐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부터는 저도 소개받은 그 여자는 안중에도 없고 나이 차이는 많이 나지만 오히려 거기서 뿜어내는 완숙미까지 느껴지는 그녀에게 더 관심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편한 복장인데 반해 아직도 눈화장은 짙어있고 속눈썹은 뭘 붙인 건지 굉장히 두껍게 진한데 그 커다란 눈 속에서 헤엄을 다 치고 싶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그녀와는 별다른 이야기를 못하고 그녀의 딸이 자리가 불편하다고 심통을 부리는 바람에 일찍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윗감으로 점수를 따고 싶은 생각보다 그녀와 조금 더 가까워지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기에 오히려 그렇게 된 게 차라리 잘 된 거라고 생각했어요. 소개받은 그 여자, 앞으로 안 만나면 그만이지만 그녀는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몇 번씩이고 마주치는 사람이니까요. 다음날 출근을 해서는 저도 모르게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한 번은 회사에서 마주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오늘도 마주치지 않겠나 싶었고 그녀가 나를 알아보면 어떻게 나와야 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잔뜩 긴장이 되더라고요. 점심시간이 돼서 구내식당에 가니 아니나 다를까 그녀가 저쪽 테이블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도 뭐에 홀린 듯 식판을 들고 그녀가 식사 중인 맞은편 앞자리로 가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가 인기척이 느껴져서 고개를 들고 이윽고 그 앞에 어제 봤던 남자인 제가 서 있는 걸 보니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녀가 어제 낯이 익다 했더니 같은 회사를 다니고 있었냐고 반응을 하더니 맨날 정장 입은 것만 보다가 캐주얼하게 입으니까 못 알아봤다고 하면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그녀한테 저도 맨날 정장 입은 모습만 보다가 집에서 편하게 입은 모습으로 처음 봤는데 저는 그녀인 걸 한 번에 알아봤었다고요. 따님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자 관계처럼 안 보이고 자매처럼 보이더라 너스레를 떨면서 농담을 하나 던졌는데 그녀는 표정에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추근덕거려보려고 던진 농담인데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게 넘기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녀의 딸과 어느 정도 잘 돼가고 있는 단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제게 무리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던 거죠. 그날부터 점심시간마다 그녀와 마주 앉아서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그녀는 회사에 몸담은 지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계약직이다 보니 정규직 직원들하고는 잘 어울리지 못하는 듯 했어요. 그래서 매번 식사를 혼자 했었는데 요즘은 저랑 같이 식사를 하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녀에게 관심이 있어 의도적으로 접근한 건 맞지만 그녀 또한 젊게 살아서 그런가? 20살 가까이 되는 나이차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와는 대화가 잘 통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인가 그녀와 계속 점심 식사 때마다 만나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요즘은 제가 딸을 잘 안 만나는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그녀랑 가까워지고부터 안 만나는 건 사실인데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하는 말이 그녀의 딸이 저랑 한참 만날 적에는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맨날 뭔가 기분 좋은 것 같아 보이고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는데 요즘은 그런 모습을 통 보인 적이 없다고요. 그래서 혹시나 딸하고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리고 혹시 그게 어머니인 자기가 같은 회사 동료라서 그래서 부담이 느껴져서 그러는 건지 뭐 그런 걸 물어왔습니다. 그녀 딸이 요즘 제 연락을 기다리는지 집에서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를 않고 다닌다고요. 그것도 그렇겠지만 그녀가 만나는 게 저 하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저랑 소개를 받으면서도 그녀의 애초의 목적이 어차피 할 결혼이면 결혼 상대를 자기가 고를 수 있을 때 가고 싶다는 거였으니 저 말고도 동시에 대여섯 명을 동시에 만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 솔직히 믿기지는 않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녀의 우선순위에서 저는 제일 핫지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그녀가 혹시 그녀의 딸과 저희 사이가 걱정돼서 혹시나 저와 진도를 더 못 나가고 이렇게 대화만 나누는 친구 사이로 남으려는 게 아닌가 싶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그녀의 딸이 제 연락을 기다릴 이유가 없을 거라면서 그녀가 지금 결혼 상대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나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별 볼 일 없는 놈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저는 속으로 그녀에게 이젠 솔직히 당신 딸보다 당신이 더 관심이 있으니 이제 자기 행복에만 신경을 쓰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는데 그녀는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제가 사윗감 말고는 그 이상도 그 이하로도 보이지 않는 건지 다른 사람 이야기도 아니고 자기 딸 이야기인데 자기가 확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라면서 저보고 자신감을 가지라 하더군요. 자기만 믿고 있으면 된다고 딸이 결혼 상대라고 집까지 바래다 주게 한 것도 제가 처음이고 집안까지 들어오게 한 것 또한 제가 처음이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그렇게 하자고 해도 그녀가 마음이 없으면 절대 집안으로 사람을 들이지 않았을 거라고 안 된다 했지만 결국에는 집에 들어왔다 가지 않았느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더니 그녀가 자꾸 그녀의 딸과 제가 잘 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시키지도 않은 걸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보고 주말에 시간을 비워두라 하더군요. 애초에 그녀의 딸에게 관심이 아예 없던 건 아니었기에 또 그녀 말을 들으니 혹하기도 하긴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쫓아다니게 만들 정도로 젊고 예쁜 맛이 있었고 그녀 또한 그녀 딸 때문에 저를 멀리하는 거라면 언제가 돼도 이어질 수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랄까요? 그래도 지원 사격을 해준다는데 고민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혹시나 그녀의 딸을 만나다가도 사실 진짜 저한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괜히 제가 자꾸 그녀 딸한테 얽매인다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또 없겠다 싶어서 도와주는 대신에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번엔 정식으로 그녀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딸은 잠깐 밖에 나가서 집에 아무도 없다 하길래 제가 일찍 도착해서 그녀랑 단둘이 시간을 보낼 계획이었지요. 그녀는 처음 그녀의 집에서 봤을 때처럼 회사에서 보여주는 사무적인 모습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복장으로 저를 맞아줬습니다. 일부러 더 꾸미지 않은 것이 혹시나 그녀가 그녀의 외모가 빼어난 걸 알고 자기 딸을 더 예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꾸미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그런 그녀의 꾸미지 않은 모습에 호감을 느끼고 있었으니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더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뭐 이렇게 일찍 왔느냐 묻길래 제가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고 싶다고 했지요. 그녀 입장에선 제가 점수를 따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녀랑 같이 부엌에서 지지고 볶고하는데 데이트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녀의 딸이 돌아오기로 한 시간이 되었는데도 돌아오지 않으니 그녀가 슬슬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괜히 사람 기다리게 만드는 것 같아서 미안해하는 듯 보였는데 저는 저대로 이 상황이 나쁘지만은 않았습니다. 괜히 사람 붙잡아 놓고 있는 것 같으니 그녀가 저를 지루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얘기 저 얘기 꺼내면서 애써 노력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자기 딸 어릴 때 사진이나 보지 않겠냐며 앨범까지 가지고 나오는데 오히려 제 눈엔 그녀 딸의 어린 시절 사진보다 길게는 20년 전 그녀의 젊었을 적 사진이 더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녀의 미모에 감탄을 하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그녀 사진을 가리키면서 정말 예쁘시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그녀가 살짝 당황한 듯한 표정을 보이고 얼굴도 살짝 붉히더라고요. 그때 묘한 분위기가 오고 가서 두 사람 심장 소리가 집안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도 그 상황이 싫지만은 않았는가 보지만 그렇다고 이 분위기를 이어가다간 둘 사이에 무슨 일이 나도 날 것 같다는 걸 짐작했는지 농담을 하면서 받아 넘기더라고요. 20년도 훨씬 전이니 지금의 저보다 어릴 때라고 하면서요. 그러면서 농담한답시고 자기가 딸보다 낫지 않냐고 장난스레 물어보는데 저는 그 질문에 따님하고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아름다우시다 딱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러니 그녀의 얼굴이 전에 없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더니 두 사람 사이에는 말도 없어지고 오히려 아까 전보다 훨씬 더 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때는 이때다 싶어서 이제 그녀의 딸이고 뭐고 다 관심 없고 저는 그녀에게 관심이 있고 잘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결심을 해서 입을 여는 순간
현관문 쪽에서 비밀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녀의 딸이 외출을 마치고 돌아온 것이었어요. 그녀 또한 방금 전 분위기가 어땠는지 알기에 옆에 붙어있던 저를 후다닥 떼어내고는 현관문 쪽으로 그녀의 딸을 마중하기 위해 나갔는데 완전 큰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라고 해서 남자를 한 명 집으로 데려온 거였어요. 그녀도 그동안 착각을 했던 게 그녀의 딸이 연락을 기다리고 지루해하던 건 제가 연락이 뜸해지면서 그랬던 게 아니고 이 사람이 바빠서 연락이 뜸했기에 아쉬워했던 겁니다. 그날도 약속이 따로 있던 게 아니라 그 남자를 만나러 나갔다 온 거였는데 둘이 이야기가 어떻게 그런 쪽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아예 그날 어머니인 그녀에게 인사를 시키러 남자를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그녀는 그대로 현관문 앞에 얼어붙어 있었고 이윽고 저도 현관문으로 나오면서 그녀의 딸과 함께 들어오는 남자를 보고 같이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녀의 딸 또한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인가, 그리고 어떻게 찾은 결혼 상대인데 어떻게 둘러대야 하는가 하면서 당황해서는 그 자리에서 그 남자 한 명만 빼고 이 상황이 뭔가 다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버린 거였지요. 그때 제가 기지를 발휘해서 그녀의 엄마 팔짱을 끼고 우리 오늘부터 연애하기로 한 그런 사이가 되었다고 한마디 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딸이 결혼 상대를 데려온 상황에 제가 뭣도 아닌데 혼사길을 막아버리면 앞으로 그녀를 다시 만나기도 어려울 거라 생각했으니 될 대로 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녀도 이렇게 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고 생각했는지 제 허리를 감싸고는 능청스럽게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우리 사실 같은 회사에 다니고 있고 둘이서 그날부터 눈이 맞아서 정식으로 교제하는 사이가 되었다고. 오늘 안 그래도 너가 늦게 들어올 줄 알고 집으로 불렀는데 이렇게 집에서 마주칠 줄은 몰랐다고 하면서요. 그리고 후다닥 집에서 도망 나오듯 뛰쳐나왔습니다. 어쨌든 둘이서는 데이트를 하러 나간다고 하고 그녀의 딸에게 결혼할 남자와 둘만 있을 시간을 만들어준 거지요. 그런데 정작 그녀와 제가 밖에 나와서 갈 곳이 없어서 그녀에게 그러면 저희 집에 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에서 저는 그녀에게 그동안의 제 진심을 고백을 했어요. 처음에는 당신 딸에게 정신이 팔려서 집까지 가게 되었지만 사실 제가 좋아하는 건 당신이라고요. 당신의 딸과 제가 몇 번 만남을 가졌던 것과는 별개로 앞으로는 당신과 함께하고 싶다고. 아까 한 말은 진심도 섞여 있는 저의 희망사항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녀와 정식으로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네요. 그날 저녁에 그녀의 딸이 결혼할 상대방과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저와 그녀가 저희 집에서 벌였던 일보다는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저도 오랫동안 여자친구 없이 지내긴 했지만 20년을 가까이 과부로 지내온 그녀가 참아온 것에는 비할 바가 없었을 겁니다. 아래층에서 조용히 좀 해달라고 제 집 현관문을 두드릴 정도로 정말 제 인생에 두 번은 없을 정도로 과격한 한때를 보내게 되었지요.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지만 그녀는 아닌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일단 그녀의 딸이 집에 데려왔던 그 상대방과 잘 안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녀가 자기 딸을 먼저 두고 자기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딸 눈치를 보면서 살 셈인지